존경하는 화순구민 여러분, 하성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구 교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난번 5년 만에 첫 군정 질문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 주심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위임한 권한 허투루 게을리 쓰는 일이 없이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신상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직전에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에 본 의원이 함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늦장 대응과 밥살용 쌀 수입으로 작년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치로 하락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무너진 쌀값 보장을 위해 피폐한 농가와 농민에게 숨통을 튀게 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곡관리법은 여야 양당의 기싸움의 누더기가 됐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매입의 공고안을 높임으로써 더욱 후퇴한 중재안을 제출, 시장 격리 의무화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더기가 된 양곡관리법에 농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작 양곡관리법의 주체인 농민이 빠져 있고 정치 기싸움으로 전락했다며 전국 농민회 및 전국 쌀 전업 농연합회 등 농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최저 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쌀 시장 격리 제도를 도입하며 폐지했던 변동 직불금을 부활시켜 쌀값 안정장치를 세워 식량위기, 식량의 근본인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엄연한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누더기가 된 양곡관리법을 농민의 뜻을 모아 전면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바 저는 오늘 촉구와 결의안에 함께하지 못했음을 밝힙니다. 제258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대안을 모색함에 있습니다.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모쪼록 원활한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할 군정질문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시대 화순군은 화순군민의 불안한 민생 안전을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고위험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규모가 2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이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2018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또한 한국경영인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 1위이며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을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늘어난 생계비 대출, 거기에 추가로 고금리에 더해 고공행진하는 물가는 우리 국민의 소비를 위축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은 2020년 3월 전라남도 소비 물가 동향입니다. 이것은 다만 먼 도시권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4인 가구에 속한 저를 포함한 화순군민 대부분의 사정입니다. 이번 23년도 1회 추경 역대 최대 규모인 1,137억 5,846만 원을 심사하며 저는 약간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전국적 에너지 재난에 이은 물가 상승에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니 각 지자체가 앞다퉈 주민 살리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에 대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화순군은 역대 최대 문화, 관광, 개발, 추경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당선 이후 2번의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선 8기 첫 추경 예산을 심사한 후 문화관광 개발 중심의 예산에 대한 우려 표명을, 두 번째는 고유가, 고물가 행진에 전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묻고자 합니다. 군수님 앞으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요새 축제 준비로 피로감이 깊으실 건데 군정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IMF보다 더한 가계부채,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의 허덕이는 화순 국민의 불안한 민생, 우리 군수님 어떻게 잡으실 계획입니까? 많이 어렵죠. 현재 우리 화순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네, 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네. 그래서 화순군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과 아니면 또 지금 계획이 있는지 현재 이제 묻습니다. 난방비 문제가 주로 얘기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지금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영유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세대당 28만 원에서 68만 원까지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 수는 2,360세대 정도에 되고, 거기에 따른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그 사용을 하기 위해서 LPG 용기라든가 시설 개선 사업, 그다음에 LED 교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520여 세대에 지원하고 있고, 또 도시가스 이제 안정적인 그 보급을 위해서 저희 가스 공급이 그래도 전국의 그 시군 단위에서는 화순이 가장 발빠르게 화순읍 전역에 도시가스가 되고 있고, 이제는 면 단위에도 농주 관영리를 해서 한 10개마 정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현재 동면에 용생리, 백동 이런 데는 하고, 거리가 먼 곳에는 이제 LPG 소형 제장 탱크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서 에너지로 인해서 이제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을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현재.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2억 이하 융자금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자를 3% 3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 또 이제 많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화순사랑 상품권도 저희들이 이제 발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품권 발행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뭐 1인당 50만 원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수수료도 보면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66억 정도 파는데, 거기에 수수료가 거의 한 연간 한 75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많은 사실은 뭐 적게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김지숙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그 이번에 재난지원금 관계는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똑같이 뭐 10만 원 지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그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지원을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부에서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활지원금을 준다든가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지자체에 교부세에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안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네, 우리 군수님 대답 잘 들었고요. 국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울까 사실 피부에 많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 화순군의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표는 사회복지과 긴급생활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는 긴급생활 지원은 위기 상황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표는 매년 초 같은 달 1월부터 3월의 현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수치가 보이시지 않아도 2023년 벌써 1월부터 3월까지 51%의 예산을 벌써 소진했습니다. 올해 취약계층의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2차 추경에 1억 5천의 추가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는 대상의 변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0, 50대 가장 왕성한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연령대 지원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또한
청년 빈곤 또한 늘어나고 있음을 표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는 지원의 사유입니다. 표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공과급 체납입니다. 2020년 긴급 지원이 잘 홍보가 되지 않던 당시에는 지역의 발굴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22년, 23년을 비교, 사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지원 가구의 숫자는 33가구에서 39가구로 별 차이가 없으나 지원 금액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늘어났기 때문도 있지만 지원 대상이 1가구보다 3인 이상의 가구의 수요가 더 늘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금액도 늘었을 뿐더러 사실 생계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월급은 늘지 않고 채무는 늘어나며 낭방비 지출, 식비 지출, 하다못해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 과자값, 라면값까지 오른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 삶이 안정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군수님 생각에 어떠십니까?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난방비 대책은 취약계층의 선별적 지원입니다. 또한 국가가 세우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상은 사실 500가구 이하입니다.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한정적 지원으로 국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민을 재난지원금 10만 원 준다고 해서 윤택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은? 네,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 정도 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예산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는 이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놓친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저희가 세운 여러 가지 예산 중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토국에 계획 중인 반려동식물 테마파크, 공모사업 국비 180억짜리 사업을 받기 위해 토지 매입비 등 135억 예산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즈라나 두 편의 숙박업 공모사업 국비 39억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토지 매입 또는 건축, 숙박업 업소 매입에 총 군비 100%로 190억 이상을 투여할 예정입니다. 총 325억 이상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또는 그것에 의한 페널티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군수님, 35년의 공직 생활에서 비롯한 장기적 안목, 저는 사실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화순군의 문화관광 투자가 서툴렀고 약했다라는 그런 판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돈 버는 화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치의 의구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찔끔찔끔 내놓는 선별적 난방비 대책에 매칭되는 우리 군비 예산 이외에 우리 국민을 위한 뾰족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 지날 때 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사실 화순군이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재난지원금으로 얼어붙은 가정경제에 숨통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언발의 오줌 누기라든가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비아냥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너무나 취약계층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모두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게 살림을 하다 보면 100만 원, 50만 원 펑크난 생계비는 3개월, 5개월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제가 이제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3월 현재 생활안전자금이라든지 에너지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들입니다. 사실 시 단위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단위와 비슷한 사례만 제가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전남에서는 저번 주까지 해서 한 평군이 전 국민 10만 원씩 저번 주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사실 이런 지자체들 다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언발의 오줌 누기라든가 도움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몇만 원, 몇천 원의 이 생활비가 쌓이고 쌓여 가계 부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 지자체들도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전국민 재난금액 지원금 내지 생활안전지원금 이런 예산들이 들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에 어긋나서 교부금이나 교부세 영향을 받을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다음 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지원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우리 군이 소상공인, 군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3% 이자 지원을 3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은 전남에서 매우 선도적입니다. 그러나 얼어붙은 경기 침체에 최근에 원주시는 전국 최초로 한시적으로 6% 이자 지원을 3월 초에 발표했습니다. 또한 광주 남구, 서구, 북구를 비롯해서 광주광역시 전체 구에서는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각 지역당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업종별 10만 원에서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목욕탕업, 숙박업, 화해 재배업 등을 집중적으로 해서 3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생 순창군의 대학생 생활지원금이라든지 곡성군에서 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지원, 또 작지만 해남군에서는 소상공인들 배달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 사실 소소하지만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몇만 원 되지 않으나 매달 지출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맞춤형 생계 지원의 고심한 흔적들이 역력하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군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우님.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2차 보전지회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고 저희도 3억, 이번에도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2011년도 홍인식 군수님 시절에 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그냥 조례, 폐지를 앞두고 있는 조례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이라 사실 주거급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기 침체 너무 지금 힘듭니다. 우리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안 오르고 모든 게 올랐다 힘들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은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2차 보전 지원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가 보이는 것처럼 맞춤형 복지를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오픈했기 때문에 더욱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조례가 저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졌다가 코로나 때 2020년에 부활해서 올해 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 화순을 새롭게 국민을 행복하게 다소 특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저는 이 슬로건이 좋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화순을 새롭게 다져가겠다는 군수님의 의지가 제 뜻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화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을 주십시오. 음악분수대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 고인돌 축제장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유, 그리고 화순군 곳곳에 식재된 꽃과 나무를 바라보고 아 봄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여유는 순간의 여유가 아닌 찐 여유는 국민의 생활안전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계획 속에 지금 당장 얼어붙은 경기 그리고 삼고시대에 어렵게 나오고 있는 화순 국민들의 삶을 살펴봐 주십시오. 아이들의 식비 걱정, 아이들의 교육비 걱정에 오르지 않는 월급 외에 대리운전이나 알바를 고민해야 되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전기세도 안 나오는 벌이를 감당하면서 얼어붙은 소비시장에 텅 빈 가게를 지키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군수님, 제가 드리는 의견들 사실 구체적이고 자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 다음번 추경 또는 이 향후 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을까요? 답변할까요? 네. 지금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버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곤란한데 네. 군수는 모든 국민을 행복을 위하고 화순군의 발전을 위하는 겁니다. 네.
김지수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다 맞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예산을 갖다가 어디다 적재적소에 쓸 것인가는 우리가 판단하고 군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군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김지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퍼주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재난지원금 많이 좀 줬죠. 작년에 화순에서 60만 원 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비아냥거리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또 화순군에서도 저한테 그래요. 화순 돈이 그렇게 많냐? 어떻게 돈을 퍼주냐? 제 의원님께서는 비아냥거리 없다고 하는데 제 기회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화순군으로 제 화순의 미래를 보고 가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참고 하더라도 제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인력도 배치하고 사무실도 주고 앞으로 어려운 점들은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반려동식물 테마파크 제가 주장한 게 화순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먼저 잘 사는 농업, 농민이 돈 되는 농업. 두 번째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화순에 와서 그냥 지나가는 거 지금까지는 이제는 화순에 와서 돈을 쓰고 가게 하는 만들겠다. 군수님 제가 아니, 다시 잠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신 관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반려동식물 테마파크와 관계는 저희 온천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키즈나라가 어렵사리 지금 나와가지고 키즈나라가 현재 지금 얼마 정도 오느냐. 지금 불과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개장했는데 공휴일에 보면은 거의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오르고 평일에도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키즈나라를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고 해서 키즈나라를 중심으로 한 도구 온천 활성화 그리고 반려동식물 인구가 우리나라에 1,500만입니다. 그러면 반려동식물 테마파크를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유일한 그 사업을 제가 300억 프로젝트를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사업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숙박업소 이야기 하시는데 숙박업소 화순에 청소년들이 와갖고 전지훈련을 왔는데 잠잘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모텔을 재우겠습니까? 호텔을 재우려면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등산 그 수말리 거기다가 지금 청소년 수련원을 지금 짓도록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호텔이 없어서 도구 온천 호텔을 하나 해서 호텔당 호텔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김재수 의원님은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을 검토하는데 재난지원금 전부 10만 원씩 주면은 우리 얼마입니까? 한 60, 한 5억 될 겁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주면 10만 원 그렇습니다. 주면 네. 65억 되는데요. 네.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현재 70억이 넘습니다. 현재. 근데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 생각이고. 예, 군수님 그다음에 이제 네. 답변하셨으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마무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김지수 의원님이 군수님 세- 말씀하시는 세세적인 그 이야기를 의도와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군수님이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뭔 이해를 못해 이해를 저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해는. 관광 개발 그 장기적 안목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군수님. 그런데 지금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관광객을 불러모으는데 우리 세금을 쓴다고 하면 관광객이 와서 구경할 거리를 만들어 놓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돈을 쓴다면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안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공과금이 밀리고 계속해서 긴급 지원이 늘어나고 삶이 어려워서 부채가 늘어난다면 그러면 국민들의 안정은 관광에서 버는 돈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됩니까? 그 뭐 얼마 돈 지원하면 군수님, 가능하십니까? 군수님, 아니, 재난지원금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지수 의원이 그것은 생각할 때- 우리 군수님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몫입니다. 아니, 의원님이 저는 싫어하니까.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군수님이 계획하는 예산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최대 추경을 맞으면서 관광, 개발 이쪽으로 식재되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말입니다. 적어도 추경은 긴급한 예산이고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길거리에 나갈 때마다 듣습니다. 이렇게 거리에 많은 꽃과 나무를 심는데 왜 우리 삶은 그 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음악 분수대 17억짜리 음악 분수대를 놓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민의 삶을 뒤로 하고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의 시간이 많지 남지 않아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예. 삼고 시대의 어려움은 우리 전 국민이 느끼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자 여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는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군정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군수님과 집행부와 그리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체감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17억짜리 음악 분수대, 몇십억짜리 고인돌 축제, 백억 가까이의 예산이 된 화순군의 곳곳에 식재된 꽃나무와 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즐길 여유,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오는 그 여유이지 우리 국민들이 갖는 여유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까지 들먹이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불안함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 군수님이 체감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주 작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우리 군이 고민하고 있고 책임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며 재난안전지원금으로 그나마 마지막 희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을 우리 군이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의 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나오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우리 군이 헤아려 주길 바래 오늘 군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군수님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처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 서민들의 삶을 돌아봐 주십시오. 군수님과 지혜의 시간,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많은 지혜를 앞으로도 모으고 싶습니다. 작지만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군정, 따뜻한 군정, 정말 국민이 행복하게 화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군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